it's a thrill to have both of them at Spurs, and hopefully they have a new manager now, so they can get on fire again. 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여러분 오프닝에서 보신 것 때문에 너무 놀라시거나 너무 화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무맥락으로 질문을 한 건 아니고요. 맥락상 축구 이야기가 나왔고 닉 널스 감독과의 그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나치게 맥락이 없는 질문은 아니었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토와 브루클린과의 경기에 취재차 갔는데요. NBA 사무국의 오지 아누노비와 스티브 내시 감독과의 인터뷰를 원한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오지 아누노비는 최근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전국 중계팀과 인터뷰가 잡혀 있었고 또 다른 방송국과의 인터뷰가 잡혀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번에 인터뷰가 성사되지는 못했고요. 스티브 내시 감독 같은 경우는 경기 전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할 때 제게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카이리 어빙, 케빈 듀란트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있는 팀인데다가 최근 여러가지 일들로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스티브 내시 감독이 캐나다 출신이고 캐나다에 처음 감독으로 와서 경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취재 열기가 정말 뜨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약속되었던 시간보다는 조금 적은 시간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간 첫 질문이었는데 스티브 내시 감독이 첫 질문이 너무 난해하다, 너무 대답하기는 조금 힘든 질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두 번째 질문은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전환도 하고 최근 저희 스포츠 큐브 조회수가 조금은 저조하기 때문에 스티브 내시 감독의 힘을 빌리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주로 다뤄진 얘기부터 하면요. 스티브 내시 감독하고 닉 널스 감독은 서로 알고 지낸 지 20년이 훨씬 넘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9-2000년 시즌에 스티브 내시의 동생인 마틴 내시가 영국 3부 리그 축구팀인 체스터시티와 계약을 해서 그 팀에서 뛰게 되었고 시즌 중에 스티브 내시가 동생의 축구 경기를 보러 맨체스터에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맨체스터에 가서 동생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농구 훈련을 해야 하는데 맨체스터의 농구팀이었던 맨체스터 자이언츠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팀과 함께 그 팀의 훈련 시설에서 농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당시 맨체스터 자이언츠의 감독이 닉 널스였습니다. 22살부터 코치 생활을 시작한 닉 널스는요, 중간에 영국에서 11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98-99 시즌, 그리고 99-2000 시즌에서 맨체스터 자이언츠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티브 내시가 팀과 같이 훈련을 한 이 99-2000 시즌, 맨체스터 자이언츠는 영국 농구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닉 널스는 영국 농구리그에서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스티브 내시는 MVP 2회 수상을 포함해서 엘리트 선수로의 길을 계속 걸었고요. 닉 널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계속 감독 생활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NBA에 입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2013년이 돼서야 닉 널스는 토론토 랩터스의 코치로서 드디어 NBA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2013년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맨체스터 시절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회포를 풀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내시 감독은 본인의 형제들이 모두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소문난 축구 팬입니다. 그 중에서도 토트넘 하스퍼의 팬으로 유명한데요. 닉 널스 감독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감독 생활을 11년간 하면서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 축구를 좋아하게 돼서 이 두 감독이 서로 만날 때는 지난날 맨체스터에서 만났던 이야기도 하면서 축구 얘기도 가끔 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스티브 내시가 NBA 감독으로서 처음 토론토, 캐나다 영토를 방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토론토 팬들은 스티브 내시가 내심 토론토의 감독이 돼주기를 바랬던 적도 있었던 만큼 스티브 내시의 첫 캐나다 방문을 굉장히 환영하기도 했고요. 여러가지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경기 전 브리핑에서는 영국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리고 캐나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Who do you think a more productive duo, you and Studmeyer in your prime, or Sonny and Harry Kane right now? They weren't that productive today, unfortunately, but they have brought a lot of joy to my life. So I definitely I'm always supporting those guys, and it's a thrill to have both of them at Spurs, and hopefully they have a new manager now, so they can get on fire again. 브루클린 감독으로서 2년차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스티브 내시는요, 시즌 초부터 케빈 듀란트와 블레이크 그리핀의 월크로드 조정 문제, 그리고 카이리 어빙 이슈,
하든의 이슈로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하든 같은 경우 바뀐 파울 룰이라든지 3점 슛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저는 스티븐 애쉬 감독에게 현재 10% 정도 리그가 진행이 되었고 유타랑 골든스테이트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많은 팀들이 3점슛 시도를 지난 시즌들보다는 적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카고 불스의 빌리 도노반 감독이라든지 샬럿 호네츠의 보레고 감독 같은 경우 기자들에게 이미 3점슛이 여전히 중요한 옵션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들보다 3점슛에 많이 의존하진 않겠다라는 본인들의 의견을 밝히기도 한 상황에서 3점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팀당 한 10경기 정도 치른 현재 MVP로 주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이 다른 시즌과는 다르게 커리 정도를 제외하면 지미 버틀러, 자 모란트, 드로잔 그리고 케빈 듀란트 등 미드레인지 혹은 빠른 트랜지션 공격을 주로 하는 선수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든이라든지 데미안 릴라드와 같은 선수들이 시즌 초에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븐 애쉬 감독과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인구가 윌슨으로 바뀐 첫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현재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혹은 파울룰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선수들도 있고 이익을 받는 선수들도 있고 그것을 신경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슈팅에 영향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도 있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3점 슛이 리그의 주요 옵션이 되면서 수비 전술이 발달했고 그 3점 슛을 막기 위한 수비 전술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효과적인 3점슛 공격을 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비의 진화에 맞춰서 공격 전술도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리그의 트렌드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하든과 케빈 듀란트가 중심인 브루클린 네츠는 시즌 초부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는 팀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스티븐 애쉬 감독은 시즌 초에 이와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같다. 다만 제임스 하든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적응하는 기간인 것 같다. 그 선수들이 새로운 룰, 새로운 공의 적응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그 생각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It's a reall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think I would just be giving you a shot in the dark, but I guess my instincts say that it's, I think, an adjustment to the new rules as much as anything. People aren't going to the line as much. I think the penetration has been much more physically guarded, and that's probably a factor in people getting inside and spraying it out for threes. But who knows? I don't think that the mid range is like going to make any sort of dominant comeback. That appears to be not happening. But there are definitely certain players that live in that space, and so you'll see certain players, especially in a small sample size, while we're adjusting to the rules. That maybe it looks more profound, but I don't think that that's anything that we'll see by the end of the season. 감독 2년차에 접어든 스티븐 애쉬 감독은요, 아직도 감독으로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팀의 승리를 위해 어떤 게 최선인지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스티븐 애쉬 감독의 마지막 답변을 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더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Productive, efficient, and effective with whatever we had. Like we keep saying, we had whatever 38 starting lineups last year, 27 players on the roster or something like that. And so this year obviously we've had some issues as well, but that's the job. That's the job is largely a puzzle and trying to figure out solutions rather than dwelling on all these pieces sitting in front of you. So I try to enjoy that part of it and figure out ways to help this group move forward regardless of what's going on off the court, on the court. And